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8월 1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연속 30만 건을 밑돈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27만 3천 건보다 3천 건 적었습니다. 톰슨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2만 3천 명, 실업률은 5.3%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 속에 국제 유가는 지난 3월 이후 최대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WTI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49센트, 1.1% 떨어진 배럴당 44.66달러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런던 이체 선물 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 가격도 전날 종가인 49.59달러 선에서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계좌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파생 상품까지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는 만능 통장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전일 마련된 2015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이 계좌에서 생긴 수익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0만 원 초과분도 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전일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4.95%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통해 처분했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6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행사 가격인 5만 7,234원에 지분 4.95%를 처분해 총 200억대 손실을 봤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엘리엇이 이 같은 손실을 무릅쓰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나선 것은 주총 패배 이후 현실적으로 삼성그룹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생 히라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벌써 6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나왔던 고용 지표들을 이번 주 쭉 한번 추려본다면 일단 ADP에서 집계한 민간 고용은 18만 5천 명밖에 나오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었고요. 또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매주 집계하는 주간 실업자 숫자는 생각보다는 조금 양호했습니다. 2주 연속 실업자 수가 늘고 있긴 한데 역시 예상치보다는 실업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빴던 가운데 오늘 밤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상승 모멘텀 없이 뉴욕 증시는 또 흘렀는데 기본적으로 유가가 또 빠지면서 상품 가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뉴욕 증시 기본적으로 깔린 악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간밤에 때 아닌 미디어주가 동반에 급락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종목으로는 월트 디즈니, 21세기 폭스 같은 종목들이 크게 밀렸고요. 비아컴이라는 종목이 분기 매출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가운데 주가가 13% 넘게 급락하면서 소위 미디어주의 동반 투매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6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는 다우지수 마감가를 포함해 뉴욕 증시 마감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3대 지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0.7%가량씩 밀렸습니다. 다우는 6일 연속 밀려서 이제 18,500이 아닌 17,400선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네요. 1.6% 급락해서 5,050선대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하락폭도 컸거니와 거래량도 꽤나 수반된 하락이었습니다. 이번엔 유럽 쪽 한번 가보죠.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 까지수의 경우에는 0.1%도 채 조정을 안 보였었는데요. 독일이 그나마 꽤 밀렸다 싶을 정도로 0.4%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쪽에서 조금 재료가 있었어요. 뒤에 저희가 살펴드리겠지만 상품 가격이 여전히 부진한 것 유럽 증시의 기본적인 역시 공통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BOE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는데 미국도 9월에 금리 인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영국도 역시 연내 한 11월 정도에 금리를 한번 올려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화정책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역시 생각만큼 단기적으로 또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 분석이 나오면서 낙폭을 영국 FTSE100 지수도 많이 줄여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전일 종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를 한번 살펴보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는 가운데 유가는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WTI 가격은 뉴욕 쪽에서 45불대가 완전히 깨지면서 고착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지난 3월의 저점인 43불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거리도요. 그리고 브렌트 가격도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50불이 런던 이채 선물 시장에서 깨진 이후에 역시 50불 바로 밑에서 역시 아주 큰 폭의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번엔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2030에서 플러스 낼 줄 알았는데 그건 장 초반의 상황이었고 의외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2010선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기관이 어제 특별히 연기금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정리가 많이 된 점 역시 곧바로 지수에 부담을 줬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역시 괜찮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흘째 오름세 750까지 장 초반 터치하는 저력, 종가상 좀 빠졌다고 해도 740선대는 너끈하게 안착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드디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 미국과 우리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주말에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불안한 반등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결국 어제 또 내리면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필요한 전략 오늘은 먼저 챙겨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형주, 특별히 시총 1, 2위 삼성전자, 현대차가 동반에 급락한 것이 어제장 가장 큰 압박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코스피는 다시 2010선입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는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어제 시장 말 그대로 조금 좀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중소형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거와 같이 어떤 그 주도주, 뚜렷한 주도주 나타나지 않은 채 다소간 지금 슬림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집중화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당 부분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요. 저희들 주식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들 역시 상당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날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튜닝해 나가고 있다. 이렇다 할 어떤 그 공격적인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중소형주가 좋다, 대형주가 좋다. 이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짧은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좀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중장기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보다는 경기민감 대형주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그리고 전일 지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좀 생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실적의 그 둔화 부분,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디즈니를 비롯한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하락 부분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될 듯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작년 4분기 실적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미국 금리 인상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을 해왔다라는 점.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 특히나 이제 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IT와 엔터의 뭐 최대 이제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애플 컴퓨터와 디즈니의 어떤 그 하락 부분들, 실적 둔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을 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연되어야 한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실리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하지만 금리 인상은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혼조된 그런 그 양상 속에서 지금 현재 살얼음판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하지만 그 살얼음판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는 계속 짧게 잡고 가는 방법만이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해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죠. 이제 다음 단계 실적 악화, 실적 급락하는 어떤 그 성장주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 미국 한 5년 동안 계속돼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내지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던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업종. 이 부분들까지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만에 하나 이런 일까지 확산이 되어 버린다라면 이때까지 잘 가왔던, 잘 상승을 해왔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락 후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에 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 대형주 일단 좀 짧게 갖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어제 이제 그 삼성전자의 하락, 그리고 현대차 시총 대형 1, 2위주의 급락 부분. 삼성전자는 뭐 3%가 넘는 하락, 현대차 같은 경우에 4%가 넘는 하락 나타났었죠. 두 가지 모두 다 G2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영향과 중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고 이제 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바로 받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대외적인 분위기, 수출 환경의 개선, 뭐 환율의 약세,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 대외적인 여건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성장 산업, 성장 시장의 어떤 그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조금 좀 힘든 그런 상황들 우리 시장 내에 전해지면서 조금 좀 그 수급 상황을 그리고 좀 매기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현대차 같은 경우 30% 급락했다라는 시장 점유율의 하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4%대 급락 나타났었죠. 삼성전자도 애플 컴퓨터의 어떤 그 애플 컴퓨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과 실적 둔화, 이 부분이 삼성의 반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경쟁업체들의 어떤 그 진화 내지는 경쟁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스마트폰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등 업체였는데 이미 7월 달에 5등으로 밀려났다라는 점. 이 부분들 시사하는 바가 좀 크겠다. 근데 이 반면에 삼성전자를 그동안 어떤 그 주가를 지탱해 왔던 것 역시 반도체 산업이었는데 반도체 역시 조금 좀 뭐 새로운 신형칩의 개발 뭐 이런 부분과 어울리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반도체 ASP 단가의 10% 하락 부분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려감이 조금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정 업종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총 대형주 말씀을 드렸고 제약, 바이오 뭐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부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증권 업종에 대한 시장 내 관심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부 정책의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물론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이반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증권주들 특히나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증권 거래세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제의가 되면서 증권 거래세를 인하시키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나가려는 그런 어떤 그 세수 확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급등 나왔었고요. 아울러서 또 증권주와 겹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된 관련 증권주들의 움직임 어제 나타났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락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구리 가격의 급락 부분이 이번 달 들어서 벌써 한 15%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국제 원자재와 관련된 업종군 종목군 일단 조금은 계속 이제 그 피해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네. 사실 중국 증시의 변동성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같이 좀 확대되는 이 부분의 연결고리 계속 강조해 주셨었는데 중국 때문에 경쟁 심화 또 거기에 따른 판매 부진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의 전망을 일단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도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궁금하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앞으로도 부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의 향후 전망도 역시 들어보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코스피,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일단은 어제 좀 급락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 급락에 따른 반등, 자율적인 어떤 그 의미 있는 반등은 조금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단기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 어떤 그 반도체 부분의 업황 개선이랄지, 전체적인 뭐 스마트폰 쪽에서 새로운 뭐 핵심 기술의 개발이랄지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라면 또 이제 반등의 어떤 그 빌미를 분명히 제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역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되는 신차 내지는 이제 그 새로운 공장의 이제 그 설비 증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들 나온다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반등을 지속할 만한 어떤 그 모멘텀은 조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기대하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시점에 지연 쪽에 조금은 무게가 좀 실려주면서 위험자산 쪽에 대한 그 어떤 쏠림 현상, 특히 이머징을 포함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그 글로벌 자금의 새로운 유입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상승할 부분은 그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미국들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 둔화를 생각을 해본 라면 금리 인상 시점이 이번 9월은 조금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두 달 정도 이제 그 FOMC 회의가 9월 달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남아 있고 12월 달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번.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 9월 달은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8월 시장이 이제 그 9월 시장, 9월 금리 인상 시점 임박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라 이 부분 조금은 좀 한두 달 정도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금 좀 시간을 벌었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이제 그 중소형주들의 또 다른 진이 조금 좀 그 가능한 어떤 그런 힌트를 좀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은 경기 민감, 경기 어떤 그 경기 사이클에 베팅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저성장에 베팅을 하면서 그 저성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고성장주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고성장주를 상당 부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착륙을 짧은 시간 안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하기 전에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간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은 일단은 성장주 쪽에 대한 어떤 그 연착륙 가능성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은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기조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강세 기조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단행이 되어 버린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영향을 크게 미쳤던 고성장주들의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놓으시고 한시도 마음 놓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꼭 구사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전략은 미리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중소형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호흡을 길게 갖고 가서는 수익이 안 나는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아라 얘기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래요. 미국의 금리가 진짜 9월에 당장 올라갈 듯 했다가도 지금 조금 의외로 한 12월이나 뭐 내지는 연말 쪽으로 지연될 가능성 무게를 두셨는데 시장에 조금 숨통이 의외로 좀 트일 수 있는 8월이 될 수도 있겠어요. 궁금한 건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계속 짚어주셔서 국제유가 그럼 하락세도 조금은 다시 이제 반등을 조금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제 사실 반년 만에 유가님이 50불이 WTI 기준 깨져 있잖아요. 사실은 항공주의 전망도 같이 좀 엮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듯합니다. 국제 상품 시장, 뭐 국제 금, 그다음에 국제 유가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산업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놓고 경기가 안 좋아서 국제 상품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금융시장의 어떤 그 쏠림, 자금의 쏠림 현상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러화의 강세 쪽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편에 서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 국제 상품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국제 상품 가격, 국제 유가의 하락, 금 가격의 하락, 구리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와의 강세 쪽에 조금은 더 시장 내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상품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찬가지로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국제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국제 상품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호주라든지 동남아 주요 국가라든지 환율이 상당 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다라는 것 역시 또 한 가지 이제 그 부채질을 하고 있다. 달러와 강세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그 어찌 보면 그 두 가지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미리 대비하는 그에 따른 그 어떤 영향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할 듯하고요. 또 한 가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조금은 더 휘발유를 끼얹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죠. 미국 금리 인상의 지연 가능성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 경기 연착륙 7%대에서 5%까지 빠지는 그런 급락 부분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켜가는 그들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계속되는 기대감은 시장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항상 등락, 주식시장에서의 등락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이런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시장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주요 변수들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조금은 좀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그런 업종은 같이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 최현희 나께서 이제 그 항공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항공주, 국제 비행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공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익의 개선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공교롭게 내가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 속에 항공업종과 그다음에 정유업종이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절대 낼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이 모순, 구조적인 모순을 끌고 가지는 절대 마시라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네. 가장 크게는 사실 어제 이재광 이사님은 이렇게 불확실하게 뭐 미국이 9월에 또 12월에 언제 올릴지 끌고 가는 분위기가 지겨워서 9월에 올리려면 빨리 좀 올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아무튼 미국의 금리는 인상 시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한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주도 섹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사실이죠. 대형주도 지금 계속해서 연일 부진함을 이어가는데 어제는 인터넷 뱅크 기대감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중권주가 한번 세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전략을 이미 큰 그림에선 주셨는데 포트 또 종목을 어떻게 꾸려갈지 끝으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좀 드려볼 텐데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도 이렇게 특별한 그런 양상은 좀 벌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 현재와 비슷한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주도주가 없는 상황.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그리고 화장품이 다시금 고개를 든다 해서 과연 그 업종이 시장 내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꿋꿋이 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시장에 의문이 지금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업종이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 업종이요. 그다라기보다는 하락 가능성을 염두한 매매가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들 꼭 좀 곱씹어서 좀 다시금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 지금 현재의 상황 주도주도 없고 대형주도 사실은 중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마음 놓고 베팅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면 마음 편한 주식,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업종 내지는 종목군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뭐니 해도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긴 호흡에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대외 변수는 계속 불투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결국은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어떤 그 테마군들이 될 것이다. 핀테크 주식들이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트렌드의 변화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바짝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불면서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후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결국 시장에서의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서 특정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분양 매물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 1년 후에 올까 아니면 1년 반 후에 후폭풍이 다가올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금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결국은 우리 그 증권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결국은 증권업종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뭐 이번 8월 14일날 임시공휴일 지정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여행과 관련된 레저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단기적인 관심군에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15일 특별 사면 대상의 경제인들이 대거 좀 포함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분명히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재벌 총수들의 사면과 아울러서 그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그런 업종군들의 다시금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은 답을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능주 언제 하락할지 모르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치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아마 정부가 밀어주는 쪽이 아닐까 얘기해 주셨어요. 정부가 지금 키우려고 하는 섹터 핀테크하고 증권주 역시 좋게 보셨고요. 어제 거래세 인하 얘기 나왔으니까요. 8.15 특별 사면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SK와 한화 관련 주식들도 주의 깊게 보면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다.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님의 전략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요새 최근에요, 신문을 보면서 참 기사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들을 지금 또 그 기사들을 들고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들 또 고점에 물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전에 얘기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막 따라 들어갈 영역은 아니란 얘기죠. 이걸 굳이 내가 오지랖 넓게 여러분들까지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늘 고점에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지요. 기사가 정말 뽑기가 이제는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좋게 보는 영역의 기사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또 착각하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좀 고민에 빠뜨리고 고심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역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현금 보유도 비중에 들어갑니다. 현금 비중도 비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때로는 돈을 좀 쉬게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투자 적기가 나타나고 투자처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그때 집중 포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또 시장은 새로운 형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늘 정부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 월스트리트의 그 교훈처럼 돈 이그노 가버먼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쉽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 참 쓸만한 기사들이 없다. 물론 이 기사들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고를 하지만요, 저희는 또 그것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그 점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신 쪽의 기사예요. 먼저 외신 쪽으로 쭉 보면 지금 롯데그룹과 신격호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휠체어 탄. 자, 제가 뽑아온 기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애플 앤 구글 나오입니다. 구글 나오. What you want before you do.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이 구글 나오와 애플은 당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쭉 내려볼게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이 등장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라면서 나오는 게 있죠.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For example,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when a friend suggested in a text message eating dinner, 그러니까 친구가 저녁 약속을 잡았을 때, 저녁을 제안했을 때, 저녁 먹자고 제안했을 때, 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Searching a specific restaurant. 그러니까, 그 특별한 레스토랑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근처에 레스토랑 예약까지도 이 구글 나우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어떤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친구가 저녁 먹자는 제안을 문자 메시지로 받습니다. 굉장히 미래 얘기죠.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이 구글 나우가 알아서 해석을 해서 그 친구가 만나고자 하는 장소, 그럼 예를 들면 뭐 상암동, 그죠? 저희 있는 곳이 상암동이니까요. 상암동 레스토랑을 알아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암동 레스토랑에서 그 자리 예약까지도, 그 시간대에 자리 예약까지도 할 수 있는 개인 비서적 역할을 하는 구글 나우, 그 다음에 애플,
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시장들을 점점 잡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내가 자주 요새 검색해본 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저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클라우드 시스템, 즉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죠.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 시장하고 이 클라우드의 산업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분명한 미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들고 나왔었어요. 두 가지 종목을 들고 나왔었죠. 하나 더존 비전이었고요. 하나는 알티캐스트였습니다. 더존 비전은 지금 신고가를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티캐스트는 아직 바닥에 머무르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더존 비전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이고 알티캐스트는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한계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방송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상업의 극대화적인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방송 체제의 전환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들은 결국은 앞으로 가도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임을 다시 한번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존 비전을 지금 따라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11,000원, 12,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랐느냐? 그렇죠. 22,000원이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더존 비전을 사서 조금 손실 보고 있다고 저한테 항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게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미래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발이 너무나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라든가 이런 구글 나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 음성 인식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만나기로 되어 있어. 그리고 상암동 레스토랑을 찾아봐줘. 이것은 음성 인식 명령에 의해서 그 시리가 받아들이고 구글 나우가 받아들여서 그런 레스토랑을 검색해 봐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성인식 관련주도 역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음성인식 관련주가 뭐 있느냐면요. 브릿지텍이 있습니다. 브릿지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거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근거리 무선 통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브릿지텍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 추세적 상승을 지금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미래 산업 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미래 산업 쪽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 그 대형주의 완성품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완성품 쪽에서 좀 좋지 않다라고 완성차, 스마트폰 이쪽에서 산업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은 결국은 중국의 침해적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코스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을 좋아하고 코스피를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그만큼 갈만한 자리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산업적으로 계속 침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흔히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예병훈 전문가는 코스닥만 좋아해. 코스피는 싫어해. 그거 아닙니다. 일단 완성품 쪽이 계속 침해를 당하고 있었고요. 철강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참 화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선, 정유 뭐 이런 모든 쪽이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신문이라는 팩트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보면 앞으로 계속 조선이 안 좋아지는구나. 철강이 안 좋아지는구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문들을 읽으시는 노력을 좀 게을리 하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또 모르셨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이 신문에 의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산업과 그리고 지금 조금 물러서고 있는 산업들이 명확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특히 니혼게이자 신문하고 맞먹을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이 서울경제신문을 꼭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박 대통령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한다. 정책 좋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제가 발췌한 기사입니다. 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달보다 1.6% 피 상승했다. 69% 수입차는 고속주행 주춤하고 있다. 자, 여기에 저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기아차죠. 이걸 왜 구매했느냐. 이제 지방 강연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니기 위해서요. 이 카니발을 타고 아마 갈 겁니다. 리무진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하고 딱 봤는데, 수입차 못지 않습니다. 정말 차 좋습니다. 이렇게 차를, 우리나라도 차를 잘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AS 받으러 가기가 너무나 편하잖아요, 사실. 그죠? 국내에 많은, AS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객의 품질, 고객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현대기아차는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내수 시장의 국민들에게 조금 너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을 너무 등 돌렸고, 차량 가격만 계속 올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차량 가격은요, 이제 비슷해요.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만 해도 5천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폭스바겐 T1이라든가 이런 모든 차들은 5천만 원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차 선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차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카니발이 월등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고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이 등을 좀 돌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제차 선호 현상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 품질로 극복을 하고 서비스로 극복을 해 들어간다면 현대기아차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고질적인 문제라고 들고 나왔느냐면 노조의 고질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글로벌 쪽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조를 뭐 욕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노조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13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ELS 낙인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15만 원대까지의 반등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습니다. 15만 원대에서는 왜 밀릴 수밖에 없느냐면 15만 원대에서는 저항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오기, 즉 아직까지 살아 돌아온다는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도 지금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3만 원대 부근과 15만 원대 부근의 박스권이 어느 정도 기간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빠지면 14만 원대 밑으로 빠지면 이거는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다시 15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16만 원 부근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즉 추세적 전환을 깨하기 위해서라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 기사와 더불어서 잠시 뒤에 기사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거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도록. 롯데 면세점 반 롯데 유탄 만나. 지금 롯데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찌됐든 기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끄럽게 시작하고 있고 롯데 그룹주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롯데 면세점의 반 롯데 유탄,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른데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쪽이 뭐냐면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입니다. 어제 하나갤러리아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뭐냐면 결국은 롯데 면세점의 반롯데, 즉 반사적 이익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논리로 접근해 보자면 결국은 반사적 이익을 노릴 곳 하나갤러리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근데 하나갤러리아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란 얘기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오히려 반사적 이익에 주도적 역할을 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이 기사로서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롯데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루속히 좀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도 롯데 기업에 근무하시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사업권 하나라도 잃을 경우 심각한 타격이 있다, 이런 내용도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업권을 잃을 가능성, 즉 반롯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롯데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롯데 그룹으로 봐서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는요 늘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주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이제 하나갤러리아가 올라간 것은 결국은 주가는 늘 먼저 선반영되고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예요. 탈세 원상 업무용 차 비용 처리 절반 축소, 전용 보험도 들어요. 자, 이제 수입차를 법인 리스차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이 규제가 어떻게 보면 규제예요. 왜냐하면 이 비용 처리를 못하게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규제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내용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추가 선비를 받으려면 일지 등 공적 사용 이런 운행 일지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티커를 붙여야 된답니다. 스티커, 그리고 그 회사의 로고, 업무용 차로 쓴다는 그 업무용 차량에 로고를 붙여야 된답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벌써 저는 그 카니발에다가 이 회사 로고를 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스티커도 붙이고요. 그래서 업무용 차로 쓰겠다는 확실한 것을 제가 먼저 준비를 했는가 봅니다. 이걸 제가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내차의 어떤 활성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현대 기아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해외차, 그러니까 고급 수입차의 대부분이 법인 리스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비 절감, 그리고 경비를 떨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대부분 고급 승용차를, 고급 수입차를 뽑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과세로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로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외국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내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오늘은 이런 기사 때문이라도 좀 반등세가 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가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반등의 서막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꼭 좀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동부증권 인천지점, 일요일 날 9일 날이죠. NH투자증권 목동지점, 내일은 인천지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2시입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입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드코멘트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거의 700선 깨려고 했을 때 코스닥만은 750선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 좀 걸리겠지 싶었는데 어제 딱 750을 터치를 했고 종가도 거의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셀트리온도 그리고 한미약품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어제 JW 중해제약도 역시 장중에 3%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이 일단 말씀해주신 반등치까지 왔는데 향후 뷰, 제약 바이오주 뷰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NH엔터는 어제 계속해서 적자가 2분기까지 이어졌음에도 장중에 오히려 플러스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코, 간편결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모습인데 종목 AS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디커플링화됐던 그런 그런 지수의 상황의 모습이었죠. 그제 이제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나스닥 지수는 그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는데 그대로 우리 지수 역시나 미국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일단 중요한 것이 현재 코스피 지수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까지 3% 정도 급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했던 현대차까지 상승폭을 반납하는 4%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수 전저점 1980포인트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점. 일단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지만은 지수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저점 지지 나와줘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캐시 런이 나올 가능성. 글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결국 이제 인상 후에 초기에는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결국 경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완결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좋은 그런 어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미국 대선도 11월 달이죠. 우리나라 총선이 내년 3월, 내후년 2월인데, 대선이. 자, 개인적인 생각은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선 때가 되면은 거의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좋은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동산 값이라든지 어떤 그런 주식시장 거의 나쁜 적이 없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대선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슈거리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그런 조정식 매수 관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 급락으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때부터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었죠. 750포인트까지는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 기술적 반등과 현재 구간부터 전부 다 리딩을 해드리면서 메디포스트라든지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셀트리온, 기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들 121선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에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만큼 결국 이제 맥점적인 위치에 있고 상승을 하면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13%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1차적인 상승 구간에 좀 진입을 해야 했다. 결국 이제 재차 눌린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고점에 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지금 750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저항벽들 상당히 맞고 떨어질 가능성들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그런 이치와 같은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서, 자, 그런 관점에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말씀 좀 드렸었죠. 일단 어제 말씀 좀 드렸던 게 11선에 대한 저항이냐 돌파냐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11선을 맞고 1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일단은 33,000원대 부근까지
3%대 상승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21선에서는 한 번쯤 걸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서 뉴스가 좀 나왔었죠. 한미약품 이후에 다음 기술 수출로 대박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는 그런 뉴스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큰 동아 ST하고 JW 중의제약이 꼽히게 되면서 시간 내에서도 상승하는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중기적인 상승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인간이 생성이 되면서 모든 IT 기술과 수많은 업적들을 창출해냈지만은 단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전 세계 최고 기업가인 스티브 잡스도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인간 생명 연장의 꿈. 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 4의 물결로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제약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를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죠. 그만큼 대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 부분들. 자, 다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조정 구간입니다. 어차피 조정 구간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 상당히 애매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공통점들 121선을 지지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나온 종목들, 주요 2평선들 지지하는 그런 종목들, 이번에 조정권에 나왔을 때 그 주요 2평선들에 대한 이탈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NH엔터가 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죠. 자, NH엔터 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2% 정도, 3% 정도 상승하는 장중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예를 들면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게 되니까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극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결국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NH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해서 일단은 상승적인 측면이 나오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61선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 이제 오늘부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 전저점 유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5일선 이탈 여부, 안착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상당히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까봐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긴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권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조정 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구간도 예상이 되는 만큼, 자, 주말에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면서 오늘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존 보유 종목인 JW 중해제약 그리고 NH엔터 오늘 상당히 흐름이 중요하니까 잘 좀 관찰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코스닥이 1차 반등 목표치인 750포인트를 일단 찍었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121이평선 지지했던 종목들의 1차 상승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혹은 코스닥 그냥 일부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특히 고점에서 사시는 건 아니라고 큰 틀에서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의 의견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